자, 집중입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4줄이에요. 4줄. 딱 4줄입니다. 보세요. 인퍼런스 한 줄입니다. 모델의 데이터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 다음 로스 구한다. 두 번째 줄. 그 다음 미분한다. 이게 세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 업데이트 한다. 네 번째 줄이에요. 이 네 줄이 끝입니다. 모델에 통과시키고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 점 백워드로 미분하고 옵티마이저 점 스텝.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이 끝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네 줄이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할 거는 뭐 끝인 겁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놓고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선형회귀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형회귀를 왜 한다 그랬습니까? 처음 보는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조회수와 수익과의 관계를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놓고 A랑 B를 알아내서 다른 유튜버 영상의 조회수만 보고도 수익을 예측하는 AI를 만들어 보자.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류는 뭐냐? 사진만 보고도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AI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똑같다. 이러한 결론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최적의 파라미터 값인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아내고 이 녀석의 어떤 좋다 나쁘다를 가려내기 위해서 뭐를 정했죠? 로스를 정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녀석이 바로 로스 함수라는 녀석이고 얘를 최소화하는 AB를 찾는 거, 파라미터를 찾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입력이나 이 출력이 나와야 돼. 이게 딥러닝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냥 로스 함수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로스를 최대한 줄여야 해. 이거랑 같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입력이나 이 출력이 가깝게 나오면 나올수록 로스가 작아지도록 로스 함수를 잘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학습의 목표인 거예요. 로스라 하면 내가 풀고 싶은 문제에 맞게 잘 정해주는 것이고요. 뭘 줄여줄지를 고민해서 그 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선형회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AI의 예측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정해봤습니다. 그 차이들을 그냥 더하면 안 된다고 했고 제곱해서 더하거나 앱솔루트로 추해서 더한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이지준의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한번 슬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2의 선형회귀 부분입니다. 로스를 최소한 AB를 찾으면 되긴 하는데 AB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A값을 그래프로 다 그린 다음에 이 A값을 최소로 만드는 AB를 찾자니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마트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배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왔습니다. 경사하강법이죠. AB를 일단 처음에 아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로스를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인 그레디언트,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X제곱도의 Y제곱의 예시를 한번 확인했었었죠. 현재 위치에서 로스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뭐 러닝 레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니셜 웨이트는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 뒤쪽에서 했었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GD가 나왔고 SGD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니 배치 GD가 나왔고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일단 오늘은 SGD는 아니고 그냥 GD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짧게 3분 복습 한번 해봤고요. 훨씬 더 느리고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지dim령에 다 있어요. 우리 코드에서는 조회수와 수익과의 관계 이게 아니고 키와 몸무게의 관계 흔히들 선형회귀를 처음 배울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예시죠. 키를 보고 몸무게를 예측하는 키와 몸무게의 선형적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그 예시를 이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를 쫙 써놨고요. 이 5명의 데이터로부터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적절히 판단해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처음 보는 키,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보이는 거는 177이 있겠죠. 177cm면 그러면 몸무게 몇일까? 이거를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아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단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것이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초기 값은 그냥 제가 적당히 설정을 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위해서 초기 값을 한번 잡아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울기는 0.45, Y좌표는 마이너스 35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X 플랫은 145부터 190, 100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Y값을 얻은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니셜, 당연히 이니셜이니까 안 좋은 게 맞아요. 기울기랑 Y좌표는 대충 잡은 다음에 이제부터 A랑 B를 잘 학습을 시켜서 쭉쭉쭉쭉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런 식의 선형회귀 그래프를 얻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적용하기 전에 이걸 해봐야죠. 로스 값, 우리 MSE를 쓸 거예요. MSE 값을 AB 다 바꿔가면서 AB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기울기랑 Y좌표 바꿔가면서 로스 값을 다 찍어보고 가장 최소의 로스 값을 만들어주는 기울기랑 Y좌표 값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선형회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무식한 방법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볼 거예요. 그럼 확실히 훨씬 더 심플하고 더 계산량이 훨씬 더 적고 이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5를 근처로
마이너스 0.0. 이렇게 해서 더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A 값은 0.3에서 0.7의 값을 100개로 쪼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의 100개 값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100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값 각각에 대해서요, 이 로스 값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로스는 MSE를 쓸 겁니다. 자, MSE 어떻게 구하죠? 이 Y 값이 실제 몸무게 값이에요. 실제 몸무게 값에 대해서 스퀘어 에러를 싹 다 5개에 대해서 더해서 그 로스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I랑 J를 바꿔가면서 가는 거예요. I랑 J는 뭐예요? 기울기나 Y좌표 바꿔가면서, 기울기나 Y좌표 바꿔가면서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 제곱을 싹 다 더하는 행위를 이렇게 코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인 거예요. 만약에 T가 이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A랑 B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값인 거죠. 예측값. 그거랑 실제 값이랑 빼서 제곱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를 줄이고 싶겠죠,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로스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줄여야 좋을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 낸 거, 그거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본 거예요. 다른 방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MAE, 앱솔루트 에러를 평균 내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MSE나 MA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책에다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아무튼 이제 로스 값을 모든 기울기와 Y좌편에 대해서 바꿔가면서 MSE 값을 플랫을 해본 겁니다. 3D 플랫 하는 방법은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파이썬 그 기초 강의에서 다 했던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하여튼 보시면 이렇게 3차원으로 잘 나왔습니다. A랑 B를 바꿔가면서 로스 함수가 이렇게 생겨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쯤 모르겠어요. 여기쯤에 A랑 B 값이 가장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A랑 B 값이겠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등고선으로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A를 일단 보자면 I, J로 바꿔가면서 로스 값을 싹 계산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으로는 기울기, 열로는 Y좌편 쭈르륵 바꿔가면서 이 로스 값을 이렇게 쭉 얻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토치민 했으니까 이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야? 바로 29래요. 가장 최소의 값을 가지게 하는 그 A랑 B 값을 알기 위해서 무슨 인덱싱을 한 겁니까?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했습니다. 이 L 값과 이 토치 민 값이 같아지는 녀석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겠죠. 그럼 그 true에 해당되는 그 녀석만 인덱싱을 해오게 될 텐데, A 중에서 그 녀석을 가져와라, B 중에서 그 녀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A 옵티말, B 옵티말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값을 알아봤더니 기울기는 0.544, 그리고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23, 이 정도의 값이 가장 최적의 기울기랑 Y좌편이라고 나온 거예요. 로스를 가장 최소로 만드는 그런 녀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A 옵티말, B 옵티말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제는 아까 여기 밑바닥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5개의 데이터를 적절히 통과하는 그러한 직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키인 180 정도의 사람이면 몸무게가 몇 정도 나올까? 한 75, 한 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예측보다 훨씬 낫죠. 아까 예측은 뭐 엄청났어요. 키가 190이더라도 50kg가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란 말이죠.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로스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게 코드를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확대도 해보실 수 있고요. 플랫리라는 녀석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뭐 주렁주렁 어려워 보이는데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집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만 집중해봐요. 15분만 가봅시다. 자, A랑 B를 초기 값을 이렇게 잡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오토그레드라든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배웠어요. 자, 그리고 러닝 레이트, 에폭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러닝 레이트랑 에폭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로스의 추이를 알기 위해서 빈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에폭을 반복하면서 뭘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일단 인퍼런스를 합니다. 모델에 통과시켜서 예측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측, 뭐 프리딕션, 추론, 인퍼런스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A랑 B를 가지고 X를 통과시켜보면 Y의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고 그 전에 이렇게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반복문을 막 다 안 돌아도 중간중간 값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디버깅할 때 꿀팁인 거예요. 일단 Y햇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X 값이 일단 뭔지 봅시다. 다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X, 프린트 A, 프린트 B. X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5개의 데이터죠. 키 데이터가 이렇게 쪼르륵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초기 값으로 잡은 기울기, 그리고 얘는 y절편입니다. 이 키가 5개니까 5개의 값에 대해서 a 곱하고 b 더한 그 값.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몸무게 예측값인 거예요. 현재는 예측이 뭐 난리 난 거죠. a랑 b가 막 잡은 값이니까 몸무게에 대한 예측도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제 얘를 제대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a랑 b 값을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가봅시다. 다음 로스 계산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문 돌면서 실제값과 예측값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예측값을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요 y도 5개의 값이니까 이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다다다닥 다 빼주고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누적을 해준 겁니다. 이거 플러스는 누적해주는 거죠.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의 제곱을 누적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n으로 나눠서 MS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위에 코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까는 A랑 B를 다 바꿔가면서 로스를 계산해야 됐기 때문에 요 위에 I랑 J에 대한 반복문도 들어가느라고 3중 포문이 되었었습니다. 무려 3중 포문. 근데 우리는 이제 A랑 B를 마구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A랑 B를 바꿀 거니까 이건 됐고 요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비슷하게 짜여져 있죠. 자, 다시 와서 보니까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더하고 n으로 나눈다라는 거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동일해요. 자,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한다? 미분해가지고 그 반대방향으로 가죠.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일단 그레디언트를 구해야겠죠. 그거의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 로스점 백워드 해주면 돼요. 오토그레드를 이용하는 거죠. 백워드를 통해서 모든 리프 텐서, 즉 리퀘스트 그레드가 true인 모든 녀석, 뭐 2개죠 여기서는 A랑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그레드, B.그레드의 현재 로스 값에 대한 그 미분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러닝 레이트를 거기다 곱하고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A에 대해서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A.그레드 구하고 러닝 레이트 곱해서 빼준다. B.그레드 구하고 러닝 레이트 곱해서 빼준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죠. 토치 노그레드나 이 초기화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다음 위치에서 또 백워드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초기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어쨌든 코어는 이겁니다. 업데이트 해주는 거. 미분해서 그레디언트 구했죠. 그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조금 이동한다. 그게 요 부분. 그게 코어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 AB를 가지고 일단 예측을 해봐. 그러면 예측과 실제 차이가 있을 거야.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구해서 파라미터 A, B를 살짝 수정해봐. 그거를 반복해봐. 끝! 설명 끝이에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구현한 겁니다. 이 밑에는 뭐 휘황찬란한데 그냥 로스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로스점 아이템은 똑 떨어뜨려 줍니다. 요렇게 나오는 거를 요것도 떼고 요것도 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녀석을 로스 히스토리에다가 추가해주고 현재 에폭은 몇인데 트레인 로스 몇이 나왔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는 거.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도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A.아이템, B.아이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현재 A랑 B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X 플라 이렇게 놓고 A 디태치하고 B 디태치해서 AX 더하기 B, Y 플라 넣고 데이터랑 X 플라 Y 플라 이렇게 그 직선이랑 같이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이 쭉쭉쭉 진행되면서 점점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위에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포크 1 때는 물론 이게 에포크 1을 지난 다음에요. 업데이트해서 약간 올라온 상태인 겁니다. 에포크 2 조금 더 올라옵니다. 점점 더 올라와요. 자, 아까는 A랑 B를 일일이 다 바꿔가면서 이걸 했었어야 됐던 건데 이제는 A랑 B를 적절히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요.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차츰차츰 이동하면서 A랑 B가 수정되면서 데이터에 점점 붙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연산량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겠죠. 아까 3중 포문 돌렸잖아요. 만약에 A, B, C였으면 만약에 내가 최적화할 파라미터가 3개야. 그러면은 4중 포문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레디언트 초기화가 필요한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G를 이렇게 놓고요. 제곱을 하고 미분하고 그 그레디언트 값을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곱해서 미분하면 2Z니까 Z에다가 1 대입한 2가 나오겠죠. 맞아요. 2가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더 반복했어요. 그냥 2번 반복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Z 제곱했어요. 그러면 1을 제곱한 거니까 1이겠죠. 거기에 미분하면 2Z입니다. 2Z에다가 1 대입해요. 그럼 또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4가 나옵니다. 이게 로스 백워드를 반복문 안에 집어넣으면 그레드 값에다가 계속 누적을 하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누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레드를 0으로 좀 초기화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20에폭 동안 이렇게 로스가 쭉 내려가는 모습을 띄면서 잘 학습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요 위에 것도 간단한데 더 간단하게 갑니다. 더 간단하게 가요. 이 코드가 바로 정석 코드입니다. 토치의 정석. 토치의 정석이에요. 여기 부분이. 자, NL뿐만 아니고 옵팀도 좀 임포트를 해주고요. 이 녀석을 좀 같이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일단 개체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NL 리니어는 채 또는 개체 또는 개개체 또는 개개체 이런 식으로 입력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리쉐입 이거 배웠죠. 리쉐입 행은 알아서 잡아줘라. 무조건 1개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5개 데이터 1개의 값. 채널 값이 지금 하나인 거예요. 키 값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체 형태로 바꿔주고요.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NL 리니어 1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웨이트랑 바이어스의 초기 값을 이렇게 좀 잡아주도록 했습니다. 러닝 레이트, 에폭 동일하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 요 옵팀을 임포트했는데 옵티마이저의 약자이고요. 이 옵팀에는 내가 어떤 최적화 방식을 쓸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지 뭐 아담 같은 거 RMS 프로 같은 거 이런 걸 쓸지를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처럼 짠다고 하면 아담이나 이런 애들은 그레디언트를 막 누적해야 되잖아요. 크기도 누적하고 방향도 누적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옵팀.아담 이렇게만 선언해주면 알아서 그 누적 행위들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간단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짜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아담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옵팀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GD 이렇게 따로는 없어요. 그냥 SGD로 해놓고 모든 데이터를 다 통과시키면 그게 GD잖아요. 자, SGD는 데이터 하나만 사용하는 거라고 했고 GD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미니 배치 GD는 그 중간적인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그 개수만큼만 데이터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그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SGD로 그게 다 통합이 돼 있어요. SGD로 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통과시키면 GD인 거고 한 배치에 맞는 개수만 통과시키면은 미니 배치 GD가 되는 거고 데이터 하나만 통과시키면 그러면 SG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팅.sgd 불러왔고요. 거기다가 파라미터를 싹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옵티마이저라고 어떤 객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녀석 이제 밑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로스 값도 그냥 nn.msv 로스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위에서는 반복문 돌려가지고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값과 예측값 빼가지고 제곱해서 그거를 평균 내는 행위를 짰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nn.msv 로스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사용해주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 스토리 만드는 부분 똑같고요. 자, 집중입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4줄이에요. 4줄. 딱 4줄입니다. 보세요. 인퍼런스 한 줄입니다. 모델의 데이터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 모델은 이제 업데이트 해 나갈 녀석인 거죠. A랑 B를 가지고 있는 선형액의 모델인 겁니다. 그 다음 로스 구한다. 두 번째 줄. 그 다음 미분한다. 이게 세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 업데이트 한다. 네 번째 줄이에요. 이 네 줄이 끝입니다. 모델에 통과시키고 그러면 예측값을 얻을 수 있죠. 그 예측값이랑 실제값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로스점 백워드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업데이트를 옵티마이저 점 스텝 이 녀석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이 끝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끝. 뭐 여기는 제로 그레드는 앞서 설명드린 그 초기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초기화도 이렇게 한 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로 그라드로 누적을 막기 위한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업데이트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요 밑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요 밑에는 그냥 로스 프린트 하고요. 웨이트 바이어스 프린트 하고요. 그 현재 A랑 B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요겁니다. 요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냥 결과물 보여주기 위한 코드일 뿐이죠. 핵심은 딱 4줄이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할 거는 뭐 끝인 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까랑 뭐 비슷한 추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에포크가 지나면서 점점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점점점점 올라오면서 보이죠? 점점 올라옵니다. 붙습니다. 그래서 에포크 20까지 자 업데이트 돼서 데이터에 잘 붙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도 똑같이 그려봤고요. 당연히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파이터치로 구현한 것입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